환율이 12월 28일에 1289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1년 동안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1361원. 3년을 보면은 2022년 9월에 1445원. 그리고 작년에 1361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1337원까지 급등을 해버렸어요. 정원이가 지금 핵무기 날린다고 온갖 뉴스에서 지금 나옵니다. 무서워요. 그러면서 지금 코리안 리스크가 지금 또 발동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달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많이 모은 저는요, 뭐 기분이 좋죠. 어차피 달러를 제가 모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달러를 모아서 할 일이 있어요. 달러 계속 모아서 부자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요,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 있죠. 달러 값도 오른다. 어쨌든 대한민국은요,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제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수출 국가이지만 제조업에서 여러분 수입도 엄청 많이 합니다. 달러 값이 오르면요, 그만큼 손해다. 대기업 환해증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대기업만 삽니까? 대기업만 뭐 장사해요?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이 뭐 환해증 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에 급등하면서 대한민국 외 글로벌 경기는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국내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부동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신속하고 빠르게 매수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광역시 부동산은요, 여러분 빠르게 결정하셔야 돼요. 왜? 올해가 지나가면 대구 지역은요 끝이에요. 여러분 못 산다고요. 이제 살 게 없어요. 파코님 또 사셨고, 감사드리고, 수많은 분들께서 지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든든해요. 왜? 역대 최저점 입주장에 처해 있는 아파트들 잡으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방 육아 부담 낮춘다. 배우자 출산 육아 1개월 의무화 추진. 자, 인구가 감소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사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인구 감소는 여러분 해결되어요. 해결된다니까요. 어떻게든 정부에서 돈을 쏟아붓고요, 사람 대중들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무언가를 정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왜 애를 안 낳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인 것 같아요. 애를 낳아도 돌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속도 위반해서 고딩 엄빠인데 20대 후반에 직장을 갖고 부부가 맞벌이 하면요, 애는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일과 가정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는요, 일과 가정의 균형점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애가 나오고 태어나서 여자가 먼저 출산휴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남자도 출산휴가 쓰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도 와이프가 처가에서 또는 시댁에서 솔직히 시부모님께서 애 낳아서 애를 케어하면은 얼마나 와이프가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이거 좀 그렇고, 처부모님께서 애를 봐준다. 애가 조리원에서 나오고 나서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처부모님들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도무지 않는다. 그러면 남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맡기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요, 조리원에서 나오고 육아휴직 끝나면 그만두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혼자서 일을 하다가 외벌이로 점점 더 회사에 얽매이게 되고, 회사 아니면 안 되게 되고, 이런 환경이 구성된다. 그리고 여성분께서 애를 키우고 나서 이제 좀 괜찮겠다, 애 유치원 가고 해서 뭐 경단이지만은 어찌저찌 해서 일자리 구했다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12시에 맞춰요. 이거 누가 봐줍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아이 돌봄이 정말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가게에 갔는데, 어떤 음식점에 갔어요. 부부가 둘 다 가게에서 일을 하니까 아이가 유치원에서 갔다 오던, 초등학교 마치고 갔다 오던 그 가게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여유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단 말이 아니고, 돈을 떠나서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제가 부부가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 케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아이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하면은 교육 자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를 외벌이 또는 회사원 부부들, 네, 아이를 케어를 할 때 좀 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 돌봄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 전세가 오르자 여기로 집 사러 갔다. 최근 서울 전세가 크게 오르면서 서울 전세 대신 주변 경기 인천에서 내 집 마련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 거주자들이 인천,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들이는 일이 1년 전에 2배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아파트를 사들이는 일, 서울 거주자들이 인천, 경기에 샀다는 건요. 왜 그럴까요?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비싸니까요. 서울 거주자는 당연히 서울을 사야죠. 왜요? 서울에 쭉 살았으니까. 근데 서울 아파트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니까요. 인천, 경기는 새 집이 그나마 합리적이잖아요. 신축 아파트가 가격대가 그나마 합리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인천, 경기에 집을 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이걸 또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다주택자가 사가지고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경기 모두 투기 열풍이에요. 집값 올라갑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무주택, 1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집을 살 주체들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누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데요. 인천, 분당, 평촌 등등등등. 여러분, 갭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인천, 경기 집 사가지고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 심리들 충분히 압니다. 집을 샀으면 집값 오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뿐만 아니고 인천, 경기는요, 장기간 침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장기간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기회비용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울. 저기 어디 가볼까요? 자, 인천에 입주 시기를 보면 송도 풍림아이원 이런 거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2006년에 2억 7,300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 8월 달에 2억 6,450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96% 올랐어요. 1년 만에요. 1년 만에 더블 친 거예요. 1년 만에 더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2007년 1월달 고점 찍고요. 자, 5년 10개월 동안 하락해요. 중간에 보세요. 2008년 2월달부터 또 하락해서 10개월 동안 하락하고, 네. 이때 또 반등이 있었어요. 10% 반등이요. 그런데 10% 반등하면 뭐합니까? 또 빠지고, 또 반등 있고, 또 하락하고. 이런 게 반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천에 본전 올 때까지. 몇 년 걸려요? 14년 만에 본전이 옵니다. 14년 만에요. 본전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다. 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갈 때 되니까 또 집값이 떨어집니다. 11% 마이너스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애는 고등학생이지. 네? 집값이 오른 게 고작 몇 년이에요? 2년 8개월. 이거밖에 경험하지 못했지. 내가 샀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오른 게 얼마 없다. 이런 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의 역사를 좀 배웁시다. 배워야 돼요, 제발. 네. 우리는. 자, 특히 인천은요, 서울이라는 지역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이 올라야 인천이 오르는 거예요. 인천만 치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1년, 2022년 있잖아요. 특히 2021년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제 영상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매수했단 거예요. 수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요. 네.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네. 미친, 뭘 그래 안다고. 부산 대폭락 틀리셨잖아요. 이제 맞았는데. 보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푸하하, 헛다리 일이 당당히. 제가 물음표 2개 날렸습니다. 네. 폭락 주장하면서 폭락한 곳이 어디 있나요? 선동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네, 제가 인천부동산 폭락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때 수많은 분들이 저를 비웃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인천부동산은 사지 마세요. 그 이유는 서울이 올라야지 오르는데 서울이 장기간 침체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천뿐만 아니에요. 인천이든 저 옆에 백옷이든 시흥이든 안산이든 마찬가지 안성이든
수원이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광역시를 매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이 올라야 인천이 오르듯이 부산이 올라야 울산이 오를까요? 그게 부산하고 울산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클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프라보람님. 그래서 부산하고 울산은 이미 별개의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이 상위 리딩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부산하고 또 울산하고 또 느낌이 또 달라요. 자, 준생 1월 울산 부동산 두 번째 강의고요. 네. 24년 1월 27일 토요일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강의를 하고요. 울산 중구 한 강의실에서 네, 강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신청 확정 시 별도로 제가 공지할 거고요. 강의료는 15만원입니다. 자, 강의 구성은 울산 부동산 흐름, 그리고 울산 부동산 투자 전략, 타지역 투자처, 대구, 부산 Q&A 소통의 시간, 1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자, 요렇게 제가 딱 10명에 한정돼서, 네, 강의를 할 거고, 현재 3명 남았습니다. 3자리 남았고요. 자, 우주의 사랑님, 오시면은, 네, 제가 대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네, 한번 참석을 해주세요. 자, 울산에서, 신혼부부인데 신축을 매수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울산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는 대구나 부산이나, 네,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준생을 좀 더 빨리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강의는 2시간 30분이에요. 2시간 30분이니까요. 울산에서, 요지에서 강의를 합니다. 네. 접근하기도 쉽고, IC에서도 빨라요. 네. 우주의 사장님. 네. 궁금하시면요. 울산 강의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요. 네. 신청하셔가지고, 강의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네, 고정 댓글에 제가 강의 신청하는 링크 남겨놨거든요.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가 3개 나왔습니다.